세금 많이 낸다는 거는 내 소득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벌어들이는 인컴도 많이 있지만 사회에 내 수입의 40%를 공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매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네.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세금을 많이 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세금 많이 냈을 때 사실은 세금을 내본 적이 없었어. 카드값이 허덕였잖아요. 그렇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이런 생활을 했으니까 세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제가 지금 이 사업을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세금을 내본 적은 없었어. 뭐 1,000만 원 밑으로 이렇게 600만 원, 그러니까 월급보다는 많고 사업 소득으로는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고 뭐 한 500, 600 뭐 이렇게 받을 때도 세금을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 근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제가 세금을 1억 8천까지 받았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내요. 그 수입마다 구간이 있잖아요. 지금 40%대 구간이신가요? 나도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에는 좀 약해요. 그쪽 부분은 공부하고 싶은 욕구도 안 생겨. 그래서 그 세무사님한테 전담시키고 있는데 아마 40%대 구간일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3.3% 세금 공제하고 월 수입에 공제를 하고 또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자영사업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매년 5월 달에 소득신고를 해요. 그 구간이 좀 소득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성실신고자라고 해서 6월에 해요. 저는 이제 6월에 소득 신고를 하고 있지요. 제일 궁금했던 게 사장님의 사업 형태가 3.3%대는 프리랜서잖아요. 이게 자영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세금을 덜 내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2월 달에 일반 직장인들은 소득신고를 하죠. 자영업이라고 해서 또 그 구간은 5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험 설계사, 프리랜서, 또 이렇게 다이렉트 세일즈 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 월 소득이 정해져 있는 월급쟁이랑은 약간 틀리잖아요. 소득이 본인의 매출에 따라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리랜서의 형태신데 이게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달은 세금 많이 내고 어느 달은 조금 내고 이렇게 되시다가 이제 안정기가 되신 건지? 모든 사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사업도 항상 매출이 일정하게 가진 않아요. 어떤 달은 더 매출이 많고 어떤 달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덩치가 커지면 일단 매출의 덩치가 이만해졌어요. 덩치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었다 별 차이 없겠죠. 요만한 매출에 커졌다 줄었다 하면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차이가 다이렉트로 오겠죠. 소득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월 수입이 한 1,000만 원이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1,000만 원도 사실은 데드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1,0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으니까 1,000만 원을 놓고 내가 한 2,000, 3,000까지 이렇게 벌면 1,000만 원이 데드라인이야. 그런데 내 수입이 뭐 1,500에서 2,000 이 정도 왔다 갔다 해. 근데 1,500에서 2,000이다가 뭐 데드라인 밑에 한 뭐 1,500가 떨어져도 2,000 받다가 1,500 떨어져도 아직 내 데드라인 안 넘어갔잖아요.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되겠죠? 이런 관리만 잘하면 세금 많이 낸다는 거는 내 소득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인컴도 많이 있지만 또 사회에 내 수입의 40%를 공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40%를 나에게 이 머니를 만들어주는 이 세상과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세금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 공헌하는 일, 그런 의미부여를 이제 갖게 되죠. 점점. 세금 많이 내신 분들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 소득을 약간 그래도 줄이려는 절세가 있고 나쁜 쪽으로는 탈세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절세를 하고 계신지? 탈세는 하면 안 되는 거. 그거가 그 철학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어떤 돈을 수입을 많이 얻어서 그 세상과 함께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탈세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일단은 절세는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고 그러니까 낭비를 하라는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낭비도 하고 해봤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낭비하는 거는 의미 있게 쓰고 의미 있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밥 먹고 베풀 수 있는 걸 베풀고 하고 싶은 걸 하고 갖고 싶은 걸 갖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가서 우리가 묵을 일이 많잖아요. 외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스위트룸으로 잘 수가 있는 거죠.
이코노믹을 타도 되지만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내가 좀 여행도 편안하게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누리는 걸 풍요롭게 누리는 거죠. 세금 때문에 비즈니스를 타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돈이 아까워가지고 비즈니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럽 가고 그럴 때 13시간 이렇게 가잖아요. 세금을 내가 많이 공헌을 해야 되잖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버는 것에 대해서 내 수입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비즈니스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아, 비즈니스 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즈니스 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자유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나름대로 절세, 내가 누리는 걸로 나는 절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되게 좋은 철학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네. 절세를 하려고 그 항목에 막 일부러 끼워 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냥 풍족하게 쓰고 그 안에서 되는 항목을 내가 그렇죠. 내가 풍요롭게 누리는 거죠. 호텔도 스위트룸으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비용을 아껴서 요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비용을 10원 더 싸고 뭐 몇만 원 더 싸고 10만 원 더 싸고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좋네. 그럼 이거 선택하는 거죠. 또 혹시 직원을 고용하기도 하시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수익 구간이 높아지면은 이 사업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 매니저 역할도 해주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우리 그 유나쌤도 제 유튜브를 이렇게 관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관리해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교육하고 있는 스케줄을 관리해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도와주는 헬퍼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분들에게도 정당한 페이를 다 지급을 해야 되겠죠. 세금을 뭐 절세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아. 지금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 좀 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내자.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세금을 많이 내자. 그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절세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데에 포커싱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버는데 세금을 절세해서 내가 이 돈을 아끼자 이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자. 이런 생각을 점점 갖게 되는 거예요. 신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거인이 있다 그러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인이 그 능력이 각 사람한테 다 있대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부자라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 안에 있는 거인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를 깨닫고 계속 늘려가는 거죠. 세금도 요만큼 냈던 거를 이만큼 내면 되잖아요. 이만큼 내는 방법은 내가 인컴이 많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사업을 키우는데, 그다음에 내 안의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다 보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 구독, 좋아요.